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카자흐스탄 대 이제 산마리노. 자, 우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별리그 3위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경기가 남은 상태고, 각각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슬로베니아와 덴마크와는 지금 승점이 4점 차입니다.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이 경기 포함 일단 이제 남은 이제 경기를 전부 다 이기게 되면은 본선 진출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카자흐스탄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상대로 이제 지금 전패 중이고, 그리고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뭐 이 경기는 좀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좀 반코트 양상으로 좀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마리노 같은 경우는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 좀 라인을 내리며 좀 수비적인 플레이가 강제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공격 전개도 거의 안 되고, 그리고 전진성도 지금 없는 산마리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산마리노의 그런 득점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자, 일단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자흐스탄의 좀 승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는 이제 킹1140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140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네,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45님. 네.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면, 물론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자흐스탄의 승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산마리노가 좀 두 줄 수비를 할 시에 카자흐스탄이 좀 쉽게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경기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U자 빌드업으로 좀 볼을 돌리다가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역시 지금 산마리노가 좀 한번 무너지면은 좀 졸지에 좀 무너지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런 점을 반영했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카자흐스탄 사이드를 보고, 네. 이마인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네. 그 대신에 요거는 네, 언더까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3.5 기준 언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산마리노의 지금 득점력이 많이 지금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그런 득점력에 따라서 어느 반은 좀 갈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3.5 기준, 네, 굳이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사이드까지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카자흐스탄과 이제 산마리노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대 이제 알바니아.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전력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유로 예선에서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현재 4위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몰도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지금 2위인 체코와 승점 2점 차이인 그런 몰도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서 잘하면 좀 좋은 그런 순위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유로 예선에서 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단독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알바니아가 이기게 되면은 1위로 지금 본선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있어서 양 팀 다 좀 동기부여가 큰 편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몰도바가 굉장히 좀 볼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정이라 해도 몰도바보다는 알바니아가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붕짜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알바니아가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라인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롱볼 위주로 좀 전개를 하거나 좀 역습을 좀 통해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기존의 플레이대로 좀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전 경기 폴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뭐 공격 전개 같은 경우는 몰도바보다는 알바니아가 더 좋고, 그리고 알바니아 역시 지금 폼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알바니아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패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요건 알바니아 승. 네, 그 대신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알바니아도 솔직히 원정에서 지금 공격력이 그렇게 지금 믿음이 안 갔고, 그리고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적으로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요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좀 언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2.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몰도바와 이제 알바니아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대 이제 북아일랜드. 자, 우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핀란드에 비해 좀 결장자 누수가 좀 많은 그런 북아일랜드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조별리그 4위로 이제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일단 본선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핀란드는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 이제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있을 그런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본선 진출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남은 조별리그 경기들이 의미가 없는 그런 핀란드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남은 경기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이번 경기는 그렇게까지 크게 좀 의미 없는 경기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은 좀 핀란드가 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두 팀 다 전반적으로 좀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지가 못해요. 네. 일단 지금 원정에서 3연패 중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도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롱볼이나 크로스의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공격 전개 또한 지금 좋지가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뭐 두 팀 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해도 뭐 전력이나 좀 경기력 면에서는 핀란드가 좀 더 앞서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면 그래도 핀란드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핀란드 승.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언더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핀란드 승의 햄무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핀란드와 이제 북아일랜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대 북마케도니아. 자, 일단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쪽에서 결장자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공격수이 이제 임모빌레 또한 이제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 이탈리아긴 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키에사가 이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공격 진입 보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키에사가 돌아온 거는 이탈리아의 입장에서는 좀 큰 호재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원정팀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3위로 이제 2위인 우크라이나와 이제 승점은 3점 차인 상태예요. 네. 우크라이나보다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이제 승점이 3점 차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승점이 동률이 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4위로 이제 사실상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라 남은 경기들이 지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기부여 면에서는 이탈리아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릴 때, 자,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가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측면 전개나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 좀 북마케도니아의 그런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원정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북마케도니아가 최근 이탈리아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이제 그때는 뭐 북마케도니아가 이제 홈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동기부여 또한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이탈리아가 좀 기회를 많이 놓치면서 오히려 이탈리아가 좀 아쉬운 결과를 냈죠. 네. 자, 다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양 팀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북마케도니아가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원정에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몰타 상대로 이긴 걸 말고는 전부 다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현재 북마케도니아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원정에서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북마케도니아다 보니까 이런 소지사랑님 약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오늘 거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 거까지 같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잠시만요. 네. 지금 일단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네. 자, 그쪽.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북마케도니아의 경기력이 좀 워낙 안 좋은 것도 약간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 면에서도 지금 이탈리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좀 이탈리아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디 기준점을 이제 2점 기준을 줬는데, 저는 요거는 2점 기준이라고 해도 한번 배당 대비 마인승 좀 괜찮아 보여서 마인승까지 같이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이탈리아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대 슬로베니아. 자, 우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릭센과 지금 헤이룬이 결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전력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 선수 2명이 좀 전력이 지금 이탈한 상태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력이 많이 약화된 그런 덴마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지금 결장적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정전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두 팀 모두 이제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승점 또한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골득실에서 슬로베니아가 지금 덴마크보다 앞서면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덴마크는 그 뒤를 따라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좀 1위가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상황에서 푸치3243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3243님 별풍선 200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오늘 거 보내드리고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제 4일치 제가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3243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제 월요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푸치324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3243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 300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3243님. 네. 일단은 그러면은 조합본이랑 추천표는 네 제가 일주일치를 이제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고 아이고 아무튼 또 100개 더 얹어주셔서 30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 거 조합본이나 추천표는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이제 그리고 사항이나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기간 같은 경우도 방송 끝나고 제가 쪽지로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총 3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3243님. 네. 자, 네. 어쨌든 네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 면에서는 지금 덴마크가 좀 더 우세할 수는 있지만 지금 최근 이런 슬로베니아의 그런 약간 좀 수비가 좀 많이 단단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생각보다 이게 덴마크가 지금 슬로베니아의 수비를 뚫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에릭센과 회윤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공격에서의 전개나 마무리가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역시 이제 덴마크 원정에서 좀 좋은 공격을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기 때문에 지난 양 팀의 맞대결처럼 다소 좀 루즈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6월에 이제 양 팀이 한번 맞붙었는데 그때는 이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가 잘 나지 않으면서 좀 다소 지루하게 경기가 흘러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와 좀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에릭센과 회이룬이 없는 덴마크가 슬로베니아 상대로 좀 이긴다고 해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번 경기가 슬로베니아가 좀 선방한 결과를 내도 전혀 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잡이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덴마크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 골라가거나 안 그러면 요거는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덴마크 햄무 월부 안 그러면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 체코. 자, 우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3위로 이제 이 경기가 유로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조건에 이제 폴란드는 이제 이 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유로 예선 경기가 이제 남아있질 않고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경기 포함해서 2경기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폴란드에 비해서 체코는 좀 더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끝나고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홈에서 몰도바를 좀 상대하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좀 여유로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구수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네 한번 내 쪽지함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안 오셨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승점 10점으로 지금 3위에 위치해 있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1점으로 지금 2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가 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폴란드가 이기지 못하게 되면 이제 좀 예선 탈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좀 공격해 나갈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좀 평소보다 좀 라인을 올리면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좀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이제 본선 진출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인을 내려서 좀 다소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폴란드가 더 좀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고, 다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 예선에서 이제 페루제도 상대로 이제 이긴 걸 제외하면은 현재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몰도바 상대로도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폴란드의 그런 경기력이나 공격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태고,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지금 체코 상대로도 이긴다고 지금 장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쵸. 이게 약간 좀 시선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한데, 현 상황에서만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거는 폴란드보다는 체코 사이드가 조금 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폴란드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긴 하지만 현재 경기력을 보고 폴란드를 믿기에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 상황과 대비를 했을 때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건 체코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언더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폴란드와 이제 체코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잉글랜드 대 이제 몰타. 요거는 솔직히 이제 잉글랜드가 이기기만 하면은 이제 뭐 1위로 이제 본선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면 이제 잉글랜드 승. 그쵸. 그래도 요거가 이제 기준점이 3엔딩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에서도 지금 결장자가 좀 많죠. 이제 뭐 벨링엄을 포함해서.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격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는 뭐 3엔딩 기준 마인스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있는 이제 경기 또 자메이카 대 이제 캐나다. 이거는 뭐 이제 굳이 본다고 하면 자메이카 프랑스,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원오버는 언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두라스 대 이제 멕시코.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사이드.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박.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